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MBC 미니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백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약 6시간 동안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지만 담당 판사는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서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역시나 증거인멸 염려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백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수립한 국정과제였다라면서 장관 재임 시 정책을 이행할 때에도 국가 원칙에 근거해 적합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즉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로 처리했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 수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영장 발부 여부다. 네. 다들 이렇게 입을 모았는데 기각이 됐고요. 근데 기각 사유를 보니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예. 일단 범죄가 안 된다는 측면하고요. 네. 그걸 가치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된다 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다. 예. 그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직권남용죄, 공무 권리행사 방해죄 하고 업무방해 두 범죄인데 네. 이거 자체가 지금 장관이 지금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 건데 이거 자체는 이 정부의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지시한 걸로 봐버린다면 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좀 어렵거든요. 예. 이미 외환위기 때 그 부총리나 경제수석 같은 경우는 비슷한 혐의로 갔다가 다 무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 자체가 범죄가 안 된다는 뉘앙스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이 영장 판사가 이미 영장을 발부했던 그 부하 그 직원들 공무원들 같은 판사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발부 상황은 공전자 기록 손상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파일을 공무원이 손상했던 부분 그게 포인트가 좀 맞춰진 그건 거거든요. 뭐 객관적 사실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발부가 됐다고 했을 때 예. 요거를 장관한테까지 책임을 물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백운규 전 장관의 개입은 물론이고 그 윗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청와대의 개입까지 있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하면은 백운규 전 장관을 고리로 해서 결국 현 정권 전체 청와대까지 압박할 기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뭐 사실상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거에 비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권에서는 오히려 거 봐라. 역시 이거는 너무 검찰이 무리하게 정치 수사한 거 아니냐. 왜 국정과제로 한 정책 자체를 자꾸 수사하고 평가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계기가 좀 더 강화가 된 거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권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 원전 관련해 가지고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뭐 낮게 평가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 파일을 삭제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별개인 거고 그 과정에서 이 탈원전 정책 자체가 마치 방향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수사를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니까 왜 검찰이 이거를 섞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했느냐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그 비판에 좀 더 귀를 기울일 만한 해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제 분명히 엄격하게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이건 지금 유무죄 판단을 내린 건 아니에요. 구속 불구속. 예.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을 내린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백운규 장관은 무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그 예단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다만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가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어떤 표현은 이게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지금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영장 발부 단계에서 이건 무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가장 애둘러서 표현한 게 이거거든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까 방어권 행사의 보장에 필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이제 그 향후 수사에 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그럼에도 수사는 계속 할 것 같고요. 예. 재청구 같은 경우, 검찰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피의자라면 재청구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정도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다면 좀 재청구도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 엊그제 이제 그 검사장급 인사가 났는데 여기서 지금 이두봉 대전지검장이죠. 유임입니다. 유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수사 그러니까 주의탑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거기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백운규 전 장관 구속 여부가 청와대로 향하는 어떤 그 수사, 네, 어떤 향배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인 그 관측이었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분기점에서 기각이 나왔다라고 하는 좀 주목해서 큰 물줄기는 조금 바뀐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이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 침해라고 한 중학생이 진정을 한 것을 접수를 하고 네. 해당 학교 교장에게 청소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교장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과 마찬가지로 청소 또한 잠재적 교육 과정의 일부라면서 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 함양 차원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지역 교육청 역시 교사는 청소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 및 심리적 상태를 살핀다. 또 학생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청소 시간에 교사와 소통하며 성장해 가기도 한다라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인성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수의 학생이 교육적 활동이라고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지시하는 건 인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학교만이 아니라 인권위는 지역 교육감에게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저희 때는 뭐 저는 이제 지금 한 40대 후반 중후반인데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교무실 뭐 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를 다 우리 학생들이 또 잘하는 학생은 잘 안 하는데 뭔가 잘못한 학생들이 청소를 했던 특히 화장실 청소를 했던 어떻게 기억이 자주 하셨습니까? 저도 교무실 청소를 한두 번 한 적이 있는데 네. 괜찮은 게 교무실 청소하면 뭐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뭔 정보로도? 뭐 선생님들도 저런 대화들 하시는구나 아,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이거가 참 좀 격세지감이 들긴 합니다. 저는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청소 활동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까지 학생들에게 강제로 맡기는 것이 문제다라는 게 국가인권위의 결정이었고요. 만약에 할 거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게 됐을 경우에 봉사활동 시간 부여 등의 이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권고를 했던 거거든요. 뭐 이해는 합니다. 또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강제하거나 어떤 체벌이나 훈육의 목적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네.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해야 되겠지. 그 논리는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자꾸 옛날 얘기를 이제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누가 합니까 청소를?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청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뭐 다 고용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하는 게 맞긴 이건 한데요.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그 사용하는 교실 이런 거를 문제 삼은 게 아니잖아요. 네. 교직원 사용 공간을 지금 문제를 삼은 거고 집안에서 이러니까 네 방은 네가 쓰러.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한다.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을 배려를 합니까? 청소를 하면서 그 다음에 청소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 및 심리적 상태를 살핀다. 교실 청소할 때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실은 그것이 맞아요. 꼭 교무실 청소에서 이래야 된다라고는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법에서 국가인권에서 뭐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학생이 참 이 중학생 참 아니 그리고 네. 조금 전에 그 박준 네.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저희가 가서 청소할 게 오면 뭐라 하겠습니까? 네. 너 나와.
왜냐면 너 벌 이러고 서 교무실 청소해.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벌칙으로 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때만 생각을 해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그때도 있었거든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청소 그때도 해요? 저희도 이제 당번을 정해가지고 네. 교무실 청소하는 그 친구들이 따로 있었죠. 그리고 그때도 저희들끼리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뭐 교실도 아니고 왜 교무실 청소까지 우리가 왜 선생님들 그 쓰레기통 비워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투덜거리긴 했지만 그걸 또 이 교육청이나 인권위 등에 제소를 한다거나 진정을 해가지고 뭔가 이거를 구조적으로 바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희들끼리 투덜거리는 정도로만 끝났던 거였는데 지금 이 중학생은 실제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고 이게 결론까지 이끌어낸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인권 의식도 많이 좀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 저는 그거를, 그게 그래서 이 중학생 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라는 거잖아요. 대단해요. 네. 야,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 네. 이게 인권위에 진정을 넣으면 뭐 서류도 내야 되지만 네. 어떤 변론 아닌 변론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예.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논거라든지 헌법 얘기라든지 해야 되는데 정말 중학생이 뭐 그러니까 변호사를 고용해서 수임해서 하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예. 본인이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좀 네, 일깨워주는 하나의 이제 사례다. 이렇게 그래서 좀 의미가 좀 있는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긴 네. 합니다만 이제 교무실 청소인데 지나가는 선생님이 출석을 하고 툭 치면서 야 똑바로 해.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에는. 예전에 그렇게. 그리고 교물 청소하는 학생들이 가장 큰 나쁜 짓을 했을 때 글로 많이 가거든요. 네. 제일 크잖아요 교무실이 엄청 크고. 넓으니까요. 예, 제일. 아니, 화장실은 좀 더럽지만 선생님들이 다 짧고. 보시죠. 네, 예, 다 보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근데 이게 권고적 교육이거든요.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하는 거는 예. 그 교육부에서 교육감 등등이 따를지 안 따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나오면 따라야 되겠죠 아마도. 근데 지금 뭐 들어오는 의견들은 대부분이 인권위 결정에 이제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173님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마신 컵을 설거지했다는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그건 좀 그랬어요라고. 그다음에 방탄트로이님은 선생님 공간은 선생님이 치우시는 게 점점점. 그죠? 예, 강대팔님 시대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 저한테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그냥 옛날 얘기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전북 임실군청의 공무원들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의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조 회비의 적립금을 풀었습니다. 임실군 공무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적립회비로 지역 상품권인 임실사랑 상품권 7천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로 했는데요. 네. 설 명절을 앞두고 이 소상공인 및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합원 650명에게 1인당 11만 원씩의 상품권을 배부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김진환 노조위원장은 경제적 고통을 받는 상인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안타깝다라면서 군청 공무원들이 나서서 다소나마 보탬을 드리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신민 임실군수 또한 공무원 노조가 이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며 지역경제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임실군의회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법령 개정 전까지는 긴급재정 명령을 통한 정부와 지자체장의 감면분을 지원을 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혜택 연장 등을 건의한다고 합니다. 일단 노조에서 그 조성된 그 조합비를 가지고 상품권을 구매해서 노조원들에게 그러니까 그 돌리는 거 문제는 없는 거죠. 그거는 그 자체는. 이거는 자기들이 냈던 돈이고 그것을 다시 저희 변호사에도 어려울 때 돈들을 주더라고요 변호사에서. 그래요? 비슷하게 이제 재난지원금처럼 10만 원 쓰라. 그 대신에 이제 그 요건들을 해놓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이 우리가 마련한 기금들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학교 얘기를 했으니까 학교 용어로 하면 참 잘했어요. 그죠? 잘했어요, 맞습니다. 정말 이게 상생 아닙니까? 잘했어요, 맞고요. 이게 지역 상품권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또 이 지역에서만 쓸 수 있고 요건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이거 갖고 그냥 저축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써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쓰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또 이게 명절 이왕 다가오기 쓸 때문에. 거면 지역에서 명절을 그렇죠. 앞두고 쓰자. 얼마나 그
좋은 발상입니까? 상당히 좋죠. 상당히 그러니까. 좋습니다. 예. 네. 상부상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이렇게 나서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군에서도 분명히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소상공인 분들,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역 화폐를 통해서 이걸 구매를 해주시게 되면은 쓰는 사람도 그 파는 사람도 다 이득이 돌아가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사실 설 대목이 대목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여러 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 숨통을 트이는 데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서로 다행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게 좀 좀 널리 퍼졌으면 네. 좋겠어요. 그죠? 뭐 해갖고 이제 재난지원금을 주네 마네, 그 지역 화폐를 주네 마네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네. 정부의 몫이니까 그것은 그 자체로서 접근해야 되지만 또 어떤 그 이왕 쓸 거라고 한다면 지역 내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아서 쓴다면 그것이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석이조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가장 힘든 분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런 소식만 들어도 힘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걸 뭐 쓰고 안 쓰고를 떠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지역에서 지역 단위별로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제 결의를 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권장에 마땅하고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나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했다면은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라도 나서서 지금 이렇게 하자라고 나온 거니까요. 조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지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전에 나라에서 먼저 조금 더 이 지금 어려우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든 보상이든 이런 것들이 정치적 공방을 벗어나서 좀 더 빨리 좀 정리가 되고 나왔다면은 네. 훨씬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그러게요. 좀 있습니다. 네, 강철님이 임실치즈 맛있더만 공무원들이 멋지네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는데 임실치즈 맛있죠. 맛있죠. 구워 먹는 치즈 있는데 네. 맛있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임실치즈 아, 그걸 안 먹어봤어요. 구워 먹는 치즈 못 먹어봤는데요. 그거 있어요, 맛있어요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치즈 구워 먹습니까? 네, 네. 제가 사드릴 수는 없고 알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임실치즈는 제가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